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무릎 통증은 성인 가운데 이 통증으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달리기 운동이 많이 유행화되면서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 김형욱 선생님과 함께 이 무릎 통증 운동 재활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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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좀 운치가 있는 제주도이네요. 비가 와가지고요. 네. 저희도 비 때문에 뭐 다른 일정은 없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좀 근데 이제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 비로 인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좀 제주가 그래도 많이 더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밤에도 별로 쌀쌀하지 네. 않고. 맞아요. 맞아요.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 오늘은 좀 비가 내리지만 일요일부터 또 차차 맑아진다고 하니까 또 화창한 날씨 속에서 즐거운 여행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무릎 통증으로 삼았는데요. 네. 성인들 사이에서 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라고요. 네. 제가 뭐 20년도 통계청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근고역계 질환, 그러니까 정형외과 질환으로 해서 병원을 찾는 어떤 질환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봤을 때 척추 질환이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제 무릎 질환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많았다. 근데 네. 좀 특이했던 거는 척추, 무릎, 이제 그 외에 기타 관절 질환을 비교해 봤을 때 기타 관절 질환은 합친 양보다 무릎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무릎은 상대적으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네. 아까 러닝도 요즘은 진짜 운동이 이제 액티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이제 무릎의 호발률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일부러 그래서 무릎을 찾게 됐습니다. 예전에 특히 무릎 통증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또 어머님 세대 분들이 비 오는 날 맞아요. 무릎이 아프다, 삭신이 쑤시다 하면서 이렇게 퉁퉁퉁 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요즘 제 주변만 봐도 뭐 축구 아니면 뭐 맞아요. 달리기, 맞아요. 헬스 등등으로 이 무릎 부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릎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머니 나이 때 아프신 부위가 우리 젊은 층이 아프신 부위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픈 이유, 내가 무릎이 아파, 그럼 왜 아팠을까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요. 처음에는 급성처럼 쉽게 표현했을 때 내가 삐끗했다. 그리고 정확한 이벤트를 기억할 수 있다. 할 종인데 어떤 외상성 손상, 네. 뭐 교통사고도 포함이지 교통사고는 빼고 저 혼자 다치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축구하다가 이렇게 네. 몸 비틀었는데 아프게 되는 계기가 이제 무릎이 확 돌아가는 현상.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뚝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릎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급성 외상성 네, 손상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과사용 손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사용 손상이 약간 이렇게 매치는 안 되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과사용 손상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파. 특별히 뭐가 한 게 없는데 환자분한테 물어보고 혹시 뭐 아프신 계기가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요. 근데 그거는 이미 데미지가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무릎 접었다 폈다. 근데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이게 계속 고반복하다가 그 정점을 넘어요. 제가 버틸 수 있는 양을 넘어서 그게 통증이 시작되면은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다가 근데 그게 점점 차곡 쌓여서 연골 쪽에 이제 관절 연골을 침범하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슬개건이라고 해서 무릎 아파 보신 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네. 뚜껑뼈 사이 두고 위로 아래로 생기는 이제 슬개건, 거기 이제 또 염증이 또 생기는 슬개건 건병증도 또 있고, 그래서 무릎 앞에 보통 오늘 주제는 무릎이 약간 앞에 무릎이 내측, 외측, 후면을 다 따로 보긴 하는데 오늘 제일 일반적으로 무릎이 앞에 전방 통증 증후군, 이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에 국가대표 정형외과에서도 초창기에 했었는데 그런 걸 포함한 이제 무릎 질환이 과사용 손상으로 좀 많아지는 게 이게 두 가지 분류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기억에 또렷하게 남을 만큼 악소리 나는 그런 외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차츰차츰 많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쌓이는 그런 경우로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겠네요.
역시나 이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 채팅창만 봐도 좀 체감이 되는데요. 우리 호크님, 동백나무님 잘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사나이님께서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이 무릎 통증이 생기는데요. 나이 때문일까요? 저는 6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제 60대다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퇴행성 질환이 일반적으로 오는 시기다 하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행성 어떤 관절염 소견,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이렇게 뼈가 뾰족 튀어나오면서 하면 뼈가 고르지 못한 형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퇴행성 소견이 있더라도 네. 무증상인 사람도 많기 때문에 꼭 이걸 퇴행성 질환 어쩌지 왜 이렇게 겁먹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가 계단 오를 때 60대 나이가 됐으니까 통증이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오늘 주제 제 마지막 부분은 운동하는 부분을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퇴행성 질환 통증 이제 양상 엑스레이도 있었고 통증도 있었는데 근력 운동을 적절히 잘하면 그 통증을 다 잡을 수 있다 정도로 이 과언을 좀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증을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그래서 적절한 나이에 자연히 오는 거다. 오는 거는 좀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충북사라님은 그럼 퇴행성일 때도 해볼 만한 운동법을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좀 같이 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조금 퇴행성 질환의 초창기 운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도 어찌 보면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 코코아님은 무릎 점액 낭종으로 고생했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열이 나면 이제 뭐 감기 때문에 고열이 나면 좀 위급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약간 단백질 성분을 해가지고 40도 한계점이 넘어가면 변성이라든지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단 대표적이라서 관절도 똑같아요. 계속 비비다 보면은 그쪽이 단백질 성분들이 조금씩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게 점액이라는 낭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저희 몸 전체 구석에. 근데 그게 너무 마찰이 심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결국은 그게 왜 계속 반복해서 비벼질까? 그것도 잘못된 자세가 있을 거고 그거를 오늘도 해보면 좀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헬스하다가 무릎을 한번 다치고 난 뒤부터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오늘 너무 잘 들어왔네요. 우리 비비큐 치킨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스쿼트 개수가 많지 않은데 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굴렁님에 대한 질문이네요. 저는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프면서 참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주제에서 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내가 그 모습과 어떤 일치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동은 뒤에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도 안 된다 하면은 좀 전문가의 손길을 한두 번이라도 좀 받은 다음에 스쿼트를 하셔야 되는데 스쿼트를 저는 최대한 좀 하라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과장하면 스쿼트 그리고 뭐 포워드 런지 자세만 잘해도 무릎 통증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지만 근데 막상 해보면 그 자세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스쿼트만 잘해도 무릎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스쿼트를 좀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까다롭다.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쿼트를 좀 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근데 좀 바른 자세로 근데 어떤 게 바른 자세일까라는 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일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PT 선생님이 스쿼트를 하라길래 막 했죠. 근데 이제 교정 자세를 딱 해주신다 하는데 분명 개수는 똑같은데 그 강도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극 부위도 다르고. 네, 저는 그게 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헬스장을 갔는데 관절이 제일 퇴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근육 덩어리를 얻은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세를 좀 수정했더니 안 생겼던 근육통이 생겼다. 그러니까 좀 원하는 타겟. 원래 이 운동을 했을 때 여기 근육 운동이 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선생님. 그럼 대부분 아마 관절이 데미지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고 관절은 당연히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관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대에 누구나 퇴행성은 온다. 그것 때문에 나 늙었네, 좀 어떡하지, 관절이 나이가 좀 더 들어가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근육만 잘 케어도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도 더 활동적인 직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타겟의 근육을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네. 자, 오늘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은 운동법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니까 이 무릎에 대한 고민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준비한 운동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시간이 차차 남는다면 Q&A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은 여러분 정말 잘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셀프로 좀 체크할 수 있는 영상 테스트 또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좀 운동 동작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셀카봉이나 아니면 삼각대 아니면 혹여나 뭐 탁상 위에 본인의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설치하신 후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테스트 동작을 한번 녹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선생님의 그 동작을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녹화를 하신 후에 또 잠시 뒤에 좀 확인하시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드린 후에 왜 이 테스트를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제 이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셀카 모드로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동작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스쿼트가 미국 물리치료사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스쿼트를 먼저 잘 해야만 러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에도 저 봤는데 러닝을 하고 싶은데 스쿼트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당연하고 스쿼트로 실제로 논문도 많이 쓰거든요. 스쿼트 운동을 잘했을 때 달리기 퍼포먼스가 좋아지느냐, 좀 당연한 얘기, 근력도 좋아지고 그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제가 치료실에 환자분들이 방문하면 무릎이 아팠다 하면은 일단 앉았다 일어섰다는 게 제일 힘들 거다. 보행 중에도 아프지만 그래서 제일 기능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일단은 스쿼트를 보여드려요. 그냥 스쿼트를 본인이 제일 편한 자세, 다리가 와이드 해도 되고 11자로 해도 되고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영상 촬영이 준비가 좀 되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앞에 카메라를 보고 지금 마치 제가 화면 찍는 것처럼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자세. 근데 조금 지금 한번 앉았다 일어섰다 했는데 손이 좀 가려지지 않게끔 여기다가 손을 얹어놓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자세만. 근데 제가 설명 한번 놓쳤네요. 이게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픈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좀 아픈데 움직일 때 좀 아파요. 이 정도 수행은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만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일 첫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태퍼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계단 오르기처럼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내가 왼쪽 오른쪽 무릎을 한 번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한두 번씩만 여러 번 테스트하지 않거든요. 저는 2번 정도만 테스트하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찍어보고 제가 안 하다 보니까 1분,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코멘트를 이제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지금 또 이렇게 특별히 무릎 통증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은 앞으로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그 동작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왜 특별히 이 동작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곧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어보신 분들은 사실 본인의 운동하는 모습을 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라고 권유를 드렸고요. 한번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빠르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영상 찍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 찍었어요 라고들 남겨주시면은 조금 더 실시간으로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방금 보여주신 그 영상을 따라하신 분은 뭐 저요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찍었어요 라고 인증 카톡처럼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그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그럼 질문 한두 가지를 더 나눠볼게요. 임영웅 히어로님께서 무릎을 쫙 펴면 찌릿하고 무릎에 통증이 올라오는데요. 예상 가능한 질환이 있을까요?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진짜 보통 이제 관절염 이렇게 하면 힘줄염 하면 이렇게 질환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보통 무릎에는 특이하게 슬개 대퇴 동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증후군 안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질환이라기보다는 저는 증후군으로 오히려 의심하는데 만약에 무릎을 쫙 펴는데 전방 부위가 좀 아프다 하면은
슬개건이나 아니면 슬개걸이 너무 눌려서 아프다라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아 선생님 저는 오금이 좀 찌릿하면서 아파요 하면 너무 늘어났거나 혹은 너무 짧은데 안 늘어나서 아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배아님도 소나무님 저도 헬스하다가 무릎이 시큰거려서 3달째 고생 중입니다 등등 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찍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셀프 체크 영상을 왜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제가 오늘 주제를 좀 고민해 보다가 네. 무릎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스쿼트 자세가 뭐 하면 좋다. 아빠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는 했는데 어떤 스쿼트 자세가 좋을까 하기 전에 내 스쿼트 자세가 어떻게 하고 있지를 모르면 그걸 네. 수정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농담 삼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 해도 생각보다 흉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 한번 찍어보고 네. 내가 이 스쿼트 자세가 정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 그럼 그거를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명드린 진짜 이유는 저는 무릎을 보통 고관절을 고래, 무릎을 새우, 발목을 고래 해서 고래, 새우 등 쌓아 터진다라는 네. 그 농담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무릎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플 경우도 있는데 보통 무릎이 과사용되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정말 해부학적 구조로 문제가 없다, 선천적 네. 질환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면 저는 대부분 고관절이랑 족관절 그 발목에서 어떤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거나 근육이 약화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접었다 폈다 하는 원래 무릎 관절인데 그게 약간 비틀림이 발생이 시작하면 네. 그냥 순간 비틀림이 크게 하면 본인이 알아요. 그건 다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살짝 메틀처럼 갈기 시작하면 나중에 거기가 이제 좀 염증이 생긴다거나 네. 조금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과사용 손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일부러 영상 찍어준 이유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한 번 더 되새기고 그걸 조금씩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지. 그걸 좀 코멘트를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영상을 좀 한번 찍어보고 좀 더 액티브하게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네.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영상을 좀 찍어보라라고 했던 부분이 역동적 외반슬이 네. 나온다면 이 동작을 따라해보세요라는 컨셉으로 이제 운동법을 보여드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인 저로서는 역동적 외반슬이 뭐지? 맞아요. 외반슬이 어디지? 전혀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지금 영상 찍으신 분들도 제가 본 동영상이랑 제가 해준 모습이랑 동영상을 비교해 보면서 네.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한 재활 운동법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테스트 운동을 따라했을 때 이런 동작이 나온다면은 네, 오늘의 운동법을 더 유의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분님께서 역동적 외반슬이라는 용어를 좀 이제 어떤 용어냐 해서 표현하는데 쉽게 다치기 쉬운 자세예요. 무릎이 과사형이든 외상성이든 급성이든 만성이든 다치기 쉬운 자세인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 발가락 뼈가 앞을 보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발을 와이드하게 벌려도 되고 그리고 러닝 자세를 좀 맞추고 약간 엄지발가락을 살짝 앞으로 하게 되는 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정면 보게 하는 자세도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이게 학자마다 다 어떤 자세에 맞다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제 스타일은 제일 기능적으로 엄지발가락 앞에 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큰 힘을 쓰지 않고 내 체중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이 서해부, 속옷 라인의 중앙에 있는 고관절과 무릎 바늘 쪽에 있을 수 있는 대퇴골 위에 있는 슬개골, 무릎의 중앙, 그리고 발목의 중앙, 엄지발가락 혹은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일직선 안에 다 들어와서 스쿼트를 했다 하면 정상. 그리고 다치는 부상 위험이 좀 적은 무릎인데 보통 이제 영상을 찍으신 분이나 영상을 찍지 못하신 분 나중에 거울을 한번 보고 영상도 보고 비교해 봤을 때 스쿼트 해보세요. 발이 돌아가거나 발은 안 돌아가도 무릎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 우리가 이제 X자 다리처럼 외반슬, 내반슬은 오히려 오다리 쪽에 가깝고요. 외반슬은 X자 다리처럼 돼서 무릎이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하는데 아니면 뭐 백스쿼트, 캐틀벨 스쿼트 하는데 와이드하게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발 모양을 카메라 방향에 맞춰 놓고
만약에 와이드 스쿼트를 내가 충분히 하게 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 무릎이 꺾이는 현상이 보면 다 외반슬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외반슬 용어도 있고 역동적 외반슬에서 손상 입기 쉬운 외반슬 위치다, 무릎이 꺾이는 위치다. 대부분 십자인대도 이런 식으로 다쳐요. 그리고 크게 돌아가면 당연히 크게 다치겠지만 아주 약한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고반복하다 보면 선생님 좀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무릎이 좀 시큰거려요. 그럼 이게 관절이 어느 한쪽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시큰거리는 통증. 무릎 여기는 괜찮았는데 연골 부분은 괜찮았는데 이 앞에가 또 시큰거려요. 그거는 슬개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뺐다 뺐다 하면 괜찮은데 옆으로 살짝 밀리면 이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런 힘줄의 스트레스는 좀 버티기 힘들어요. 그게 점점 염증이 쌓이는 거고, 아까 뭐 점액낭련도 그 슬개건 또 뒤에 점액낭련 또 있고 그 앞에 그거를 마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찰하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계속 이렇게 비틀면서 마찰하면 또 그쪽에도 문제 생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대표적인 질환은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선생님 저 런지 할 때 스쿼트는 괜찮은데 런지 할 때 아파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런지 했는데 이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꺾었다? 그럼 또 아프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혹은 본인이 거울 보시고 내 무릎이 그렇게 됐다 하면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역동적 외반슬이 생기는 위치에 어떤 모양이 많은데 오늘 파트는 보통 제가 고관절 위주로 잡았습니다. 발의 구조를 잡으려면 오늘 아마 1시간도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 구조는 못하고, 그리고 발 구조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스쿼트를 할 때 선생님 무릎을 앞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앉을 수 있는 할 것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건 서양인의, 동양인의 넉다리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저는 어제도 그 질문을 받았지만 무릎을 살짝 넘어간다. 괜찮습니다. 무릎이 약간 침범. 근데 무릎이 너무 앞으로 침범하는 이 자세는 안 좋지만 무릎이 앞 각도를 약간 침범할 수 있는 정도. 그래야만 제 배꼽, 신체 중심이 넙다리뼈를 지나가요. 근데 보통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 뒤로 빼는 앉아있는 자세. 그럼 점점 이 근육은 약해져요.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도 이 근육이 세야 되는데. 그래서 스쿼트도 다 이 자세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발목이 너무 뻣뻣해서 스쿼트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하면 좋은 게 지금처럼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내가 해봤는데 그냥 할 때 못 앉아. 근데 뒤꿈치를 올리고 앉을 수 있어? 그럼 발목 각도가 좀 낮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빨리 체크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릎이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발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니까 실제로 치료실에서는 이것도 쓰거든요. 이런 자세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무릎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발목 각도가 이게 개선이 되면 실제로 그냥 하는 각도 이거랑 이 각도가 생각보다 편해져요. 그래서 뒤꿈치에 헬스장에 보니까 이제 뒤꿈치 웨지 하는 바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면 뒤에 뒤꿈치 수건을 까셔도 된다. 그래서 역도화도 실제로 보면은 힘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뒤꿈치 살짝 높아요. 그것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쓰시는 분도 많아요. 자, 발목에 대한 부분, 이 부분과 평발도 있지만 평발에 대한 설명도 평발도 무릎에 좋지 않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저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고관절로 넘어갈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오늘 저 동영상은 못 찍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려고 일부러 준비하고 왔는데 제 왼무릎 뒤에 검은 선 2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도 뒤에서 제가 못 찍기 때문에 대략적인 선을 그었는데 제가 왼무릎 오른무릎 보았을 때 이게 힘을 풀면 이런 식으로 2개의 선이 약간 바깥쪽으로 보게 돼요. 이게 근데 무릎 관절을 봤을 때 약간 내외전 돼 가지고 좋지 못한 정렬 상태인데 이걸 엉덩이 힘을 주게 되면 2개의 선이 좀 바뀌어요. 혹시 바뀌나요? 이거랑 이거랑 했을 때 이게 엉덩이 힘을 조절한 거예요. 무릎을 돌린 게 아니라 대퇴골이라는 고관절 위치가 좋아야만 이게 좋지. 그래서 오른쪽은 생각보다 저는 또 괜찮습니다. 왼쪽이 상대적으로 습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안 좋았다가 실제로 무릎도 아픈 건 왼쪽이 더 많고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게끔 엉덩이에 대한 조절을 오늘 좀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도 여기 있는 외측에 있는 힘이 좀 셉니다. 무릎을 기준으로 내측 강근, 외측 강근, 대퇴근막장과 연결된 장경인대 라인이 여기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폼롤러를 엄청 하드한 재질 말고 정말 소프트한 재질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정면보다 약간 측면으로 비춰놓고 측면에 있는 외측 강근 힘을 조금 이완시킬 수 있게끔. 거기가 너무 뻣뻣하면 슬개골 정렬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한번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해서 골반 옆에 측면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같은 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하는데 제 표정 변화가 크게 없죠. 약간 좀 시원하다, 좀 괜찮은데 해야지. 이렇게 몸을 웅크릴 정도로 아플 정도로 하면 오히려 근육이 안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아픈데요? 하게 되면 집에 있는 폼롤러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선생님 별로 안 시원한데요? 아니요, 저는 그게 더 나아요. 너무 딱딱한 거 해가지고 진짜 그 한국인들의 전형 특성 있잖아요. 뭔가 받은 느낌이 없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 이거 받았는데 효과가 있나 할 정도로 오히려 좀 아픈 데를 통통통 걸린 데를 살살살살 좀 비비면서 이번에 탕탕탕탕이 아니라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좀 비벼주시면 좋다. 아니면 마사지건도 괜찮습니다. 다 비비는 식으로 허벅지를 반쪽 했을 때 이쪽을 좀 특정적으로 비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좀 됐다. 유연성 관리를 먼저 하시고, 오늘 특이하게 제가 침대랑 의자를 준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에서도 좀 좋아지게. 이거를 왜 보여주냐 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걸 힘을 잡아주는 건 여기 있는 힘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힘이거든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중둔근, 대둔근 힘,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이 측면, 후 측면, 그리고 실제로 후방, 이 대둔근, 중둔근의 힘이 중요해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근데 특이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무릎이 좀 아픈 쪽 라인을 지금 다리를 바퀴에 달린 의자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를 살며시 옆으로 마치 컬링 스포츠 하듯이 쑥 밀듯이. 근데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꺾이신 분들 특징이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요. 여기가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기 주사 맞는 엉덩이가 너무 뻐근한데요? 그분은 엄청 잘하신 거. 그 근육을 계속 써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운동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은 오히려 정말 운동에 효과가 없고, 제가 원하는 건 옆으로 벌렸는데 여기 엉덩이 선생님 지나요? 저도 좀 표정이 일그러져요. 지나할 때 이 근육을 쓸 줄 알아야만 스쿼트 자세가 이뻐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쓰는 근육이 아니라 여기는 엉덩이 뒷부분, 주사 맞는 이 근육들이 선생님 좀 뻐근해요. 근데 여기 호주머니 부분이 뻐근한데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풀었던 근육들이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안 좋게 하는 대표적인 근육이라서. 그래서 중둔근이라고 해서 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는 근육이 힘이 들어오는 거를 선생님 서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대부분이 골반 잡고 서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엉덩이 힘이 안 들어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상 위험이 커지니까 저는 여기서 누워서 하는 것부터, 제일 순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게 조금 된다 싶으면 의자 같은 데다가 다리를 올려놓으시고 골반 잡고 이렇게 골반을 실룩 들어 올리는 두 번째 자세.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아까 엉덩이 힘들었는 부분이 선생님 힘이 빵긋 더 들어오는데요? 하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 그냥 허공에다 다리를 올리는 것보다 지면 반발력을 받고 하는 운동이 더 효과가 좋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무릎에 힘이 많이 가니까 이걸 잘 못 느끼고 아파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이 운동을 충분히 하시다가 이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와이드하게 팔을 편한 팔자로 좀 벌리라고 시키긴 해요.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은 상태, 너무 좁은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상태, 발은 약간 가벼운 팔자. 너무 팔자? 그럼 와이드 스쿼트 할 때 자세니까 약간 편한 자세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고관절이랑 슬관절 위치랑 이 위치를 아래에서 보면 힘들어요. 계속 정면 보면서 거울로 내가 이 정렬을 계속 맞구나. 보통 다 이렇게 아래 봐버리니까 보기 바빠요. 그래서 정면 보고 내가 앉았다 일어섰다. 선생님 여기서 아파요. 그럼 그 직전에서 범위서만 네가 조절할 수 있게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그 전을 자세를 바꿔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선생님 이게 들어가는 게 계속 조절이 안 돼요 하면 이런 밴드가 가까운 데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꼭 운동용품전이 아니어도 다리를 아까 벌려놓고 밴드 저항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걸 살짝 이기면서.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를 벌리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강박되니까 갑자기 발이 바뀌어요. 안 돼요. 발은 발바닥 엄지발가락까지 꽉 붙여놓고 이게 변형이 이렇게 오지 않을 정도로 고관절만 살짝 벌려놓고 앉았다 일어섰다. 근데 정말 몇 분들은 이것만 해도 선생님 무릎이 아예 안 아파요. 이 저항을 살짝 주니까. 여기를 세팅 시켜놓고 무릎을 불안정한 위치에서 안 하니까 안 아픈 자세에서 생각보다 호소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순간적으로 바로 통증이 잡아요. 근데 이게 좀 적응이 됐다. 일부러 강화시키려고 이런 자세를 하시는 분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선생님 더 깊게 안 내려가요? 더 깊게 내려가고 싶으면 Y들을 충분히 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충분히 딥스쿼트를 내가 가능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고관절 굴곡이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 나오기에는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와이드하게 벌려놓고 내 고관절, 무릎 위치가 카메라 위치를 제가 잡았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근데 주의사항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 무릎 더 아픈데요? 그것도 외반실보다는 아예 반대로 더 많이 넘어가 버린 현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맞춰놓고 하는 스쿼트 자세를 하시면 좋아요. 이걸 하다가 선생님 이제 무릎이 조금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면 이제 마지막 엉덩이랑 허벅지, 특히 여기 내측 관근 힘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힘은 런지 자세를 제가 좀 시켜요. 근데 런지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앞모습, 제가 측면 모습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뒤꿈치, 엄지발가락 앞에 측면 보고 내 몸통을 갔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이 자세를 맞춰 놓고 9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좌우로 흔들면 또 무릎 아파요.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스쿼트 자세를 충분히 다 만들어 놓고 이 자세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골반이 또 빠져요. 골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빠져. 혹은 얘를 못 하겠으니까 왼발에 체중시켜서 몸을 또 기워요. 이 주의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직사각형 원안에 직사각형 네모 틀 안에 내 몸이 다 똑같이 있구나. 고관절, 슬관절, 발목이 정확히 다 보고 있구나. 런지 자세보다는 정확히 명명하면 스플릿 스쿼트 자세라고 하는데 체중을 약간 앞으로 싣는 자세. 런지는 이 상태에서 그냥 19로 딱 앉는 자세라고 하면 스플릿은 이런 자세. 몸이 약간 달려가는 자세. 제가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계단 올라갈 때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내 체중을 앞으로 실어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세를 여기랑 내 몸통이 약간 평행한 자세가 보일 거예요. 이 자세를 많이 알려줘요. 이 상태 한이도 스쿼트도 결국은 얘랑 비슷한 각도가 나와지게끔 하는 게 스쿼트의 정점이라서. 근데 그걸 한 발로 시작하겠다 하면 이제 스플릿 스쿼트가 되는 자세죠. 이거를 정말 통증 없이 수행하시면 웬만한 무릎 통증 환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참 운동은 알면 할수록 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스쿼트는 되게 익숙한 동작인데 또 이걸 제대로 해야 네네. 오히려 더 다른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좀 확실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 부족인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숨이 벅찬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좋은 자세를 계속 취하려고 하게 되면 저 혼자 하기보다는 전 무조건 거울을 이용하거든요. 저도 치료사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유명한 선수들도 자기가 잘났다가 아니라 코칭 스태프를 둬요. 기술 테크닉 쓰는 코칭도 두고 체력 코치도 두고. 그래서 자기 몸을 계속 가꾸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뭐 질문 중에 트레이너 선생님 만나도 괜찮고요. 그래서 치료 선생님 만나도 괜찮고요. 못한다 그럼 거울이라도 보고 제가 본 모습이랑 계속 매치를 시키고 이게 좀 너무 어렵게 안 된다 그럼 그때는 꼭 가까운 병원 가서 전문 치료자한테 선생님 나 스쿼트 할 때 자세가 좀 이상해요. 잘 안 잡혀요. 그런 걸 같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배웠었을 때 그 PT 선생님이 횟수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같은 동작이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그 동작들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이게 건강한 사람이 와서 운동하는 시설이 아니라
아픈 환자분들이 와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뭐 몇 RM이 중요하다, 몇 회가 중요하다 하는 게 있지만 네. 환자의 어떤 기준이 그게 전 세계도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부었는지 이게 매치가 안 되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좋은 자세가 만약 설령 진짜 못해도 2번밖에 안 됐다. 그럼 전 진짜 2번만 하라고 하거든요. 2번을 좋은 자세로 하고. 근데 막 8번 하세요, 10번 하세요. 근육이 커야 되는 그 근육 강화되는 게 몇 회입니다 하는데 2번만 좋고 8번이 안 좋으면 그 8번 동안 다 퇴행을 일으키거나 과사용 손상을 오히려 익히는 자세가 돼버려서 오늘 한 번, 2번 해보고 내일 다시 한 번, 2번 해보다가 다음 주 되니까 3번째, 4번째도 괜찮다. 내 몸을 좀 부하를 버티고 있구나. 그럼 그때 다시 6번도 늘려보고 7번 늘렸다. 8번 하는데 이제 안 아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근육을 더 비대시킬 거다 하면 아령 혹은 3큐짜리 살포대도 한번 들어보고 해보고 안 아프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지구력을 키우겠다. 네. 그때 15번 늘리고 20번 늘리고 해서 이렇게 강도를 살살살살 높이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제 폼롤러 마사지 하면은 최대한 딱딱한 걸로 네. 이렇게 진짜 내 그 근육이 으스러지듯이 세게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대부분 이게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소속 집단에서는 정말 진짜 유연성이 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쇠로 된 폼롤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쓰세요 하니까 와. 씁니다. 근데 그게는 특성상 일반인과 다른 집단이라서 그거를 좀 쓸 정도로 엄청 이제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분의 치료를 하려고 저희가 치료실에 여긴 없지만 나무 폼롤러가 있었어요. 네. 나무도 딱딱하니까 그걸 썼는데 정말 온화하게 하셨어요. 전혀 안 아파.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특정 집단, 필요한 집단이 아니고서는 저는 일반인 분들한테 네. 심지어 선수들한테도 일반 선수들한테는 좀 부드러운 거 써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멍들게 하거나 그래서 제가 혹시 치료를 할 때도 여쭤봐요. 제가 여기 혹시 만진 부분이 다음날 멍들었습니까? 꼭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약하게 했다가 저항 강도가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했는데 피부가 약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거기를 또 멍들고 오시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약하게 해야 된다. 저도 통증 조절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센 자극은 정말 장담하지만 쉽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전 어릴 때 소시적에 좀 체벌이 있을 때 시기에는 네. 선생님한테 손 내밀어서 손을 맞으려고 하면 엄청 긴장하잖아요. 맞아요. 보호 반응이에요. 그럼 너무 센 자극이 들어오면 보호 반응 때문에 이렇게 또 근육을 가딩이라고 해서 근육을 또 수축시켜요. 저는 이완하려고 해주라고 했는데 다음에 선생님 더 뭉쳐서 왔는데요. 운동하셨어요? 네. 아니요, 저 폼롤러만 했는데요. 이게 더 뭉쳐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센 자극 그거는 조금 반대하는 치료라서 네. 좀 부드러운 자극. 그래서 좀 여기는 방송 때문에 그렇지만 환자분한테 실제로 폼롤러도 많이 안 시킵니다. 오히려 좀 앉아서 그냥 부드럽게 손바닥도 좋으니까 최대한 네. 젠틀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 저랑 치료해서 경험하다 보면 제가 지그시 이완시켜 놓으면서 허벅지 위에서 치료하면서 말을 한 3분 정도 하면 다 대부분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제 안 아픈데요? 그럼 이제 무릎을 접어서 할 때, 선생님 아까보다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질겨진 부분, 뭉쳐있는 부분은 해결된 거고 유연성이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저랑 가볍게 네. 이게 교정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해볼까요? 집에 가서 이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손으로 이완하는 게 주지만 근데 이거를 이완만 하고 집에 가서 또 반복을 안 하면 네. 뇌가 학습이 안 된 거라서 제가 영상 보여준 것처럼 또 다시 외반슬이 생기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최근에도 환자분한테 당금질 저희가 대장간 가면 뜨겁게 했다가 또 두들기고 식혔다가 다시 뜨겁게 했다가 이 동작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당금질 동작이 좀 필요해야 더 강해지고 좋은 자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자, 그 사이에도 질문들이 많이들 올라왔는데요. 네. 2달 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 연골 파열로 재건술, 봉합술 후 무릎 의료 정보에 관심이 생겨 라이브 들어오신 우리 HW리님 환영합니다. 스쿼트도 PT 선생님께 배워야 할까요? 아니 유튜브 배우고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네요.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까우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면은 헬스장이든 치료실에 한번 방문해서 좋은 자세를 배우면 좋겠죠. 안 되면 제가 본 유튜브들 봐도 되고 진짜 근데 스쿼트에 대한 유튜브 내용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너무 많죠.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일단 치료실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오늘 같은 방법을 좀 쓰시고 네. 그리고 제가 쓰는 아까 영상도 보셔서 알겠지만 딥스커트를 생각보다 안 하거든요. 근데 딥스커트를 해야만 전범위를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전범위를 또 쓰려면 역설이 발목이 유연성이 안 나면 또 전범위를 못 쓰고 고관절이 찝힌 증상이 있으면 또 못 써요. 그래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낮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정도까지를 먼저 맞춰놓고 그 상태 더 깊은 범위가 아프다 하면 얘기한 것처럼 발목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 고관절 접근이 필요하면 이건 점점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죠. 일단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저는 하프 스쿼트 정도에서 무릎에 꺾인 현상이 없냐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반박하실 분도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제가 표현하는 건 무릎이 안으로 꺾이지 않았느냐 그거를 제일 중요시해서 그거를 피하면서 무릎 운동을 하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오영도님께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내려오시는데요. 무릎 아픈 사람은 몸을 맞아요. 옆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도움될까요? 지금 시간 이게 아주 예전에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산을 올라갔는데 못 내려와서 네. 실제로 옆으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내려온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실제 네. 그게 방송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직업 특성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저는 조심 난간 잡고 넘어지지 않게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끔만 내려오는 거는 일시방편은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이 너무 또 강해져요. 원래 선천적으로 우리 몸에서 지지할 수 있는 엄청 질긴 조직이 있는데 그 힘이 근육 에너지를 안 쓰고 그냥 쓸 수 있는 범위라서 내려올 때는 또 편해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반복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거는 또 다시 무릎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돼버려서 네. 그래서 임시방편 지금 급한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치료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요한 경우만 쓰시고 최대한 그거 횟수를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가세요님이 양반다리 자세로 앉으면 하면서 10분만 지나도 허리가 아픈데 이런 경우에 디스크를 의심해 할 만한 상황일까요? 허리가 아픈 이유가 저희가 학술적으로 보면 6가지 이상을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디스크이고 네. 그 중에 뭐 인대일 수도 있어서 근데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디스크라고 말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송강현님은 스쿼트 동작을 많이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이 무릎 또한 튼튼해질까요? 이거는 당연한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무릎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미디어에는 그것만 노출되더라고요. 여기가 힘이 세면 여기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고관절 힘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허벅지 힘이 좋아도 한쪽으로 편향되거든요. 예, 편향되지 않는 게 제 오늘 방송의 목적이라서 여기 힘은 당연히 좋고 허벅지 힘이 좋아야 노후가 건강해지면 좋은 말인데 네. 고관절을 좀 더 접근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셀프랑님이 신체 불균형이나 골반 불균형 이런 거 전문 체형교정 다니면 무릎에도 도움이 될까요?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에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골반 불균형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고관절이 좋지 못하면 네. 무릎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줄기세포는 제가 이제 닥터분, 이제 의사분들이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나무래보자님은 무릎 통증에 이 수영이란 운동은 어떤가요?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 또 하나입니다. 네, 수영 맞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내가 스쿼트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다.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스쿼트 자세를 할 수 있는 분들만 따라하세요 했던 것처럼 너무 아프면 수영장에서 네. 수영은 좋으나 평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은 무릎을 비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비틀리는 걸 제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비틀리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유형. 근데 자유형 킥을 좀 원래 수영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 세게 부드럽게 킥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괜찮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세게 킥을 하다 보니까 탁탁하죠. 이게 무릎이 좀 아파서 그런 분들만 아니면은 저는 수영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육을 좀 쓰니까. 네. 데이고님은 스쿼트 머신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스쿼트 머신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스쿼트 머신이 보조를 하면서 도움을 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입하라고 말을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타마는 댓글님은 있으신가 봐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자극을 얻으시고 간만에 스쿼트 머신에서 운동합니다. 네. 그럼 스쿼트 머신이 있어. 네. 구입은 하지 않은 상태면 좀 말을 못하지만 있으면 네. 그 상황 속에서도 앞에 거울, 약간 그 이동식 거울 있잖아요. 네네. 드레스 거울 중에 이동식 거울 앞에 두고 내 무릎 정렬이 괜찮구나 하면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밴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다이소 밴드 괜찮을까요? 네, 쓰셔도 됩니다. 네. 어떤 밴드를 쓰셔도 되고 저항이 너무 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둔근을 자극을 좀 줄 거야 하면은 좋은데 저는 중둔근 그 자극이라는 게 그 펌핑감, 근육을 확실히 강화시키고 싶어 하면은 좋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중둔근을 활성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한 밴드도 좋으니까 네. 무릎이 안으로 살짝 모이는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 정도 느낄 정도 밴드면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한박오선님이 선생님 고강도 운동을 반복 아니면 중량 저반복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전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저중량으로 하시는 걸 좋고요. 중량 저반복, 고반복을 좀 더 선호합니다. 고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건 저항이 없는 거라서. 근데 네. 중량 저반복으로 안 좋은 자세를 하면 너무 크게 다치고. 근데 또 여기서 말에 엎여 있는 게 고반복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아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굳이 따지면 5번, 8번 할 거냐, 15번 할 거냐 하면 저는 10번, 15번 할 정도.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다가 무릎이 안 아파. 그럼 그때는 중량을 높여서도 저반복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소나무님이 역도 선수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드는지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항상 감탄합니다. 그니까요, 진짜 신기하죠. 엄청난 훈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요. 또 4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씩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형욱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너무 급하게 얘기 드려서 아까 고반복, 저반복 다시 얘기 드리면 좀 무게를 들고 또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량이 든 저항된 상태에서 저반복해서 무릎을 더 강하게 부담 주는 자세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굳이 따지면 저는 좀 고반복, 중량 거의 좀 가볍게 혹은 중량이 없는 상태, 내 체중만 버텨서 여러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부담이 없는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립니다. HOK님께서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벽을 보면서 하는 걸 배웠는데요. 이렇게도 되나요? 그게 그 타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유연성을 좀 어디 유연성을 높이면서 하겠다 해서 진짜 벽을 마주보고 벽 앞에 코앞에 서가지고 스쿼트 하는 자세가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네. 그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도 실제로 하긴 하는데 근데 벽을 보면서 하려면 정말 생각보다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무릎은 당연한 거지만 무릎이 일반적으로 내가 가슴까지 못 당겨서 아프신 분들은 초창기는 없거든요. 나중에 무릎이 아파서 못 당기는 거지. 무릎은 135도라는 각도, 145도라는 각도를 다 구부릴 수 있는데 발목이 정상 각도 20도, 25도 나올 거냐, 고관절이 120도까지 접혀도 찝히는 증상이 없냐, 척추는 충분히 신전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그 자세가 너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유연성이 충분히 좋아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세로 봅니다. 네, 자 세월님이 선생님 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에 충격파 치료도 효과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네, BCK님 군대에서 왼쪽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무릎 강화에 가장 좋은 운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스쿼트 했던 자세를 하는데 스쿼트 하는 자세를 충분히 했는데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하면은 가볍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레그 익스텐션부터 좀 실시를 하다가 근데 여기서 왼쪽 무릎을 했던 것처럼 저는 양쪽보다는 이제 한쪽으로 왜냐면 양쪽 운동을 하더라도 결국 오른쪽이 점점 세질 거라서 왼쪽 무릎만 통증 없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게끔 레그 익스텐션도 하셔도 되다가 레그 익스텐션 무릎이 안 아파 그럼 이제 스쿼트 해보다가 나중에는 스플릿 스쿼트처럼 왼쪽으로 좀 시행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해오르님이 선생님도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지. 직업병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병 지적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엄청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절대 관음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을 분석하는 걸 좀 많이 봐요. 그 눈을 많이 길러야 돼서. 그래서 치료실 들어온 순간부터 저분 어디 아플 거다 이걸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서 네. 아 저길 절뚝거리네 저기가 아플 거다. 뭐 예를 들면 골반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골반 회전 없이 걷는 분들이 있구나. 아니면 골반 뒤태 오른쪽 호주머니만 더 많이 보이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좀 관찰. 그리고 미디어에서 저 스쿼트 자세가 좋습니다 하면 저도 한 번씩 봐요. 넘기지 못해요. 한번 보고 이분은 저랑 좀 맞는 스타일, 네. 이분은 저랑 조금 다른 스타일,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일상을 성실히 하자 살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물리치료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형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소쏘님이 걷거나 뛰는 동작은 괜찮은데요.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타면은 오르막 오를 때 힘을 쓰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생겼어요. 힐업 하실 때 이게 좀 너무 어려운데 저도 이런 분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내측강근 힘이 좀 약하다.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클릿 슈즈를 신으시는 것 같은데 클릿 슈즈에 어떤 웨지를 껴서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댄싱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엉덩이 드는 동작, 엉덩이 들고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오르막 올라갈 때는. 그래서 그런 동작을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만 봤을 때는 엉덩이가 너무 한쪽으로 빠지진 않는지, 엉덩이 힘을 못 쓰게 되면 허벅지가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무조건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답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운동보다는 오히려 허벅지 힘이 약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뛰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엉덩이 혹은 클릿 슈즈를 신었을 때 클릿 슈즈에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은혜님께서는 무릎이 시큰거릴 때 계단 오르기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좀 많이 하는 질문인데 무릎 튼튼해지게 하려고 어머니들이 많이 걸으세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실제로 하시는 말인데 무릎이 튼튼해질 정도면 적당한 근육 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고반복이냐 저반복이 할 거냐는데 약간 고반복에 가까운 정도의 근육을 세팅시킬 수 있는 정도를 추천하지 걸어서 무릎이 튼튼해진다 하면은 저는 좀 안 된다. 좀 지구 한 2바퀴 정도 되면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적당한 부하가 와야 되는데 네. 걷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몸에 어떤 강해질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유산소입니다. 산책입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단 걷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지만 무릎을 위해서 걷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아서 그래서 계단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걷는 것보다 저항이 있어서. 근데 시큰거린다 하면은 제자리에서 스쿼트하는 자세를 충분히 소화를 하셔야만 계단도 쓸 수 있고 러닝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좀 스쿼트. 너무 선생님 스쿼트가 너무 힘들어요. 자세가 너무 힘들어하면 벽에 등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만이라도 먼저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52분이 돼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김영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운동 동작을 보여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비욘디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김형욱 물리치료 선생님이랑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